남편 때문에 못 견디겠어. 너무 커서 매번 지옥 같아 살 수가 없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남자가 수진이 남편? 7살 어린 동생처럼 지내던 그 친구의 남편이 저기 서 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했을까? 그 궁금증이, 그 단 한 번의 호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아니 죽은 듯이 살아가던 52세 여자가 어쩌다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걸어야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 52예요. 인천 부평에 있는 힐링 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몸매도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으니까 센터에 오시는 남자 회원들이 가끔 눈길을 주곤 했어요. 처음엔 그런 시선들이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몸은 탄력이 넘치는데 제 마음은 바싹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 오태수는 올해 58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대형마트가 옆에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됐죠. 빚만 잔뜩 지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밤마다 소주 2병씩 들이켜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리모컨만 눌러댔어요. 대화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2년 전부터 완전히 끊겼죠. 남편은 제게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저도 그 사람한테 여자로서 끌림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남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피까지 섞여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사기라는 진단이 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입원했고 저는 매일 필라테스 센터 일 끝나고 병원에 들러 간호를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나이 이제 겨우 52인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센터 가고 오후 6시에 끝나면 병원 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혼자 텅 빈 방에서 TV나 보다가 잠드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팽팽한 제 허벅지가 보였고 아직 탄력 있는 제 엉덩이가 보였지만 그 속은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 안에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센터 탈의실에서 다른 강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20대 후배 강사 유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요즘은 50대도 이혼하고 재혼 엄청 많이 한대요. 우리 동네 아줌마도 이혼하고 10살 어린 남자랑 재혼했는데 완전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사랑이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몸에 쫙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제 몸매를 찬찬히 살펴봤죠. 여전히 단단한 복근, 탱탱한 허벅지,
빵빵한 엉덩이. 아직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몸매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몸으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거울만 보고 있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52년을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7살 어린 동생 같은 친구 박수진이었죠. 수진이는 저보다 7살 어린데 작년에 늦은 결혼을 했어요. 45이라는 나이에 첫 결혼이었지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었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설회사 이사로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집도 3채나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 신랑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수진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언니, 내일 시간 돼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해요. 그래,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있는데 거기서 봐요. 삼시예요. 수진이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신혼인데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얼마나 허탈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수진이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제 초라한 삶과 비교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거리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카페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이미 와 있더군요.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신혼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제가 밝게 인사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약간 부어 있는 게 운 것 같기도 했고요.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석 달 됐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서로 안부를 물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죠. 센터일 이야기, 남편 병원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더군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나 요즘 엄청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신혼인데 벌써 무슨 고민이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수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 이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 말이에요. 그게 너무 커서 문제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크다고? 뭐가 크다는 거야? 제가 되묻자 수진이는 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그 부분이요. 잠자리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언니, 나 진짜 무서워서 남편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됐지만 믿기지가 않았죠. 그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한다니요. 그렇게나 심각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병원도 가봤어요. 산부인과 2군데나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천천히 적응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젤도 써보고 준비도 많이 해봤는데 언니 진짜 못 참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번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날은 걷기도 힘들 정도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언니,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신혼인데 남편 얼굴만 봐도 공포가 밀려와요. 저는 수진이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런 고민을 할까? 그리고 제 안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질투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남편은 지나치게 평범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범보다 작은 편이었죠. 그것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부부관계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제게 수진이의 이야기는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남편이 성격은 좋잖아.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매일 밤이 지옥인데 어떻게 살아요? 나 요즘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만 바라요. 회식이라도 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잠들어 버리기를 바라고요. 수진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티슈를 건네며 등을 두드려줬죠. 그럼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봤어? 말했죠. 여러 번 말했어요. 처음엔 조심하더니 시간 지나면 똑같아요. 본인도 참기 힘들다나 뭐래나. 언니, 나 정말 지쳤어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의 남편이 계속 생각났어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한지훈이라는 남자. 건설회사 이사로 성공한 남자. 그리고 너무 커서 죽을 것 같다는 그 남자의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제 남편 태수는 지나치게 평범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수진이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떤 기분일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가득 채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계속 한지훈이라는 남자가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욕망이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죽어있던 제 안의 욕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진이의 SNS를 찾아 들어가 미친 듯이 남편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장 내리지 않아 발견했는데 수진이 남편 한지훈이 산에서 등산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검은색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는데 키가 워낙 크고 체격도 좋아서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돋보였습니다. 185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등산복 상의에 푸른 봉우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산악회 이름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죠. 역시나 산악회였습니다. 관악산을 주로 등산하는 40대에서 60대 회원들의 모임이더군요.
저는 그 산악회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가입 신청을 하려다가 잠시 멈췄죠. 이거 괜찮은 걸까? 친구 남편이 있는 산악회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욕망이 이성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가입이 승인됐다는 알림이 왔어요. 산악회 총무인 박미란이라는 분이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숙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관악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할 때도, 병원에 남편 간호갈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계속 생각이 났죠.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옷장을 뒤졌어요. 등산복이 있긴 했지만 오래된 거였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새 등산복을 주문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와 핑크색 바람막이를 샀어요. 레깅스는 제 몸매가 확실히 드러나는 스타일이었죠. 택배가 도착하고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정말 괜찮아 보이더군요. 제 탱탱한 허벅지 라인이 예쁘게 살아있었고 엉덩이도 더 빵빵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야. 제 자신이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 기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5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20살 처녀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고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그 운명의 날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천국을 맛보게 할지.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더군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썼죠.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레깅스가 제 다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핑크색 바람막이가 제 상체를 예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52세 몸매치고는, 아니, 나이를 떠나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수진이 남편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관악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2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한지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키가 크고 체격이 좋더군요.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185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명숙님이시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통통한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짧은 파마 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총무 박미란이에요. 어제 문자 드렸던 사람이고요. 처음 오셨는데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조금요.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회원들 다 좋은 분들이니까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이명숙 님이에요. 필라테스 강사시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었죠. 그때 한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명숙이에요.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기 시작했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잘생겼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목소리도 낮고 좋았어요. 이 남자가 수진이 남편이구나. 필라테스 강사시라면서요? 몸매 정말 좋으시네요.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지훈 씨가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감사해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총무 미란 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미란 씨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질투 같기도 하고 경계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미란 씨가 지훈 씨를 몇 년째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 날씨 좋은데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미란 씨가 앞장서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어요. 관악산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위치에서 걸었는데 지훈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걷는 속도가 딱 좋으시네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지훈 씨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명숙님은 필라테스 강사 일이 오래되셨어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에어로빅 강사였는데 필라테스로 전향했죠. 아, 그렇구나. 저는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건강 챙기려고 산악회는 열심히 나오는 편이에요. 좋은 취미네요. 등산은 정말 좋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요즘 고민 이야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명숙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냥 평범해요. 저는 최대한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지훈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중간 쉼터가 나왔어요. 모두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쉬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대추차를 꺼내 지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대추차 좋아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지훈 씨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등산할 때 이거 마시면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처음 오신 건데 이렇게 준비까지 해오시다니.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 뒤에서 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역시나 미란 씨였습니다. 미란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와 지훈 씨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어요.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 그가 저를 보는 눈빛, 모든 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계속하면서 지훈 씨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명숙님은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그냥 쉬거나 집안일 하죠.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요즘은 발라드를 많이 듣는데. 오, 저도 발라드 좋아해요.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우리는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책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다들 사진을 찍고 경치를 감상하며 쉬었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명숙님,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정말 잘 나왔네요. 모델 같으세요. 지훈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감사해요.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아니에요. 모델이 워낙 예뻐서 그래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좀 더 편했어요. 지훈 씨는 계속 제 옆에 있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게 걸었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시간 같았어요. 명숙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처음인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 등산 때도 나오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산을 마치고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등산 어떠셨어요? 미란 씨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들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죠.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등산은 2주 후 일요일이에요. 또 만나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명숙님,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인천 부평이에요. 아, 저는 강남인데. 방향이 다르네요. 지훈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명숙님. 다음 등산 때 꼭 나오세요. 우리는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가 저를 보던 눈빛, 모든 게 자꾸 생각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안에서 뭔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텅 빈 집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지더군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사납게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등산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 제 사진도 있었어요. 지훈 씨가 찍어준 그 사진이요. 사진을 보니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지훈이 올린 사진도 있었다.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셀카. 댓글이 달려 있었다. 오신희 회원님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 다음에도 같이 오세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명숙님? 저 한지훈이에요.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 제 번호를? 산악회 명단에 있더라고요. 혹시 괜찮으면 다음 주 등산 전에 미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 혹시 괜찮으면 다음 주 등산 전에 미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왜요? 그냥
명숙님이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오늘 너무 짧게 만난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언제요? 수요일 저녁 어때요? 명숙님 센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수요일? 괜찮아요. 그럼 6시 30분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만나요. 맛있는 거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얼굴이 너무 뜨거웠다. 나 지금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의 남편과 단둘이 만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배신의 쾌감. 나쁜 여자가 되는 거네. 나 수요일까지 3일. 그 3일이 3년처럼 느껴졌다. 센터에서 일할 때도, 병원에 남편 간호갈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계속 생각났다. 뭘 입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머리는? 화요일 저녁 옷장을 뒤졌다. 하지만 마땅한 게 없었다. 등산복 빼고는 다 낡았다. 인터넷 쇼핑을 했다. 검은색 원피스, 베이지색 가디건, 새 구두. 이길 배송으로 주문했다. 수요일 아침 택배가 도착했다. 센터 가기 전에 한번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섰다. 원피스가 몸에 딱 맞았다. 가슴선이 살짝 드러났고 허리 라인이 예뻤다. 괜찮네. 센터 일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세요? 데이트 있으세요? 후배 유리가 물었다. 아니, 그냥 친구 만나. 에이, 거짓말. 얼굴 보니까 남자 만나는 거 맞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야, 그냥 친구라니까. 후후, 선생님도 봄이 오셨네요. 유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센터를 나와 강남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거울을 봤다. 화장이 번지지 않았나 확인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오후 6시 25분 강남역 10번 출구 도착. 지훈이 이미 와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안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가 웃었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어디 갈까요? 명숙님이 고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근처에 괜찮은 소고기 집이 있는데 거기 갈까요? 우리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한우 전문점이었다. 2층 룸으로 안내됐다. 여기 단골이세요? 네, 가끔 거래처 사람들이랑 와요. 고기가 나왔다. 1등급 한우였다. 지훈이 구워줬다. 명숙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감사해요. 평소에도 예쁘신데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소주를 한 잔 마셨다. 명숙님은 결혼하셨어요? 순간 손이 멈췄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했었어요.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남편이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괜찮아요. 폐암 사기예요. 길어야 1년이래요. 소주를 또 한 잔 마셨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는 않아요. 지훈이 나를 봤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2년 전부터 없었고 저는 그 사람한테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참았다. 명숙님, 저는 52년을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의무만 다하면서 살았어요. 소주를 또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근데 지난 일요일에 북한산에서 지훈 씨를 만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명숙님,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결혼했어요. 1년 전에. 순간 심장이 멈췄다. 알고 있어. 수진이 남편이잖아. 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렇구나.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랑 안 맞아요. 어떻게요? 몸이 안 맞아요. 제가 좀 큰 편이거든요. 아내가 매번 힘들어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요즘은 저를 피해요. 수진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적으로요. 그마저도 아내가 울면서 아파한다고 하면. 지훈이 소주를 마셨다. 저도 남자예요. 욕구가 있는데 계속 참아야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불행하니까. 침묵이 흘렀다. 명숙님,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이 나를 똑바로 봤다. 일요일에 명숙님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니라 끌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명숙님은 저랑 대화가 통해요. 웃는 것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몸매도 완벽해요. 지훈 씨, 저는 오랫동안 여자를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저를 거부하니까. 근데 명숙님 보니까 다시 남자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명숙님도 그렇지 않나요? 2년 동안 남자 없이 살았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솔직히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지훈이 내 얼굴에 가까이 왔다.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지훈 씨, 그건 명숙님, 저는 진심이에요. 명숙님이 좋아요. 나이도 결혼 여부도 상관없어요. 그냥 명숙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밤 9시 거리에 사람이 많았다. 명숙님, 술 한 잔 더 할까요? 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와인바로 갔다. 2층 구석자리에 앉았다. 와인이 나왔다. 레드와인이었다. 달콤했다. 명숙님,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다. 어릴 적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시간이 흘렀다. 밤 11시가 됐다. 명숙님, 집 어디세요? 인천 부평이요. 아, 멀다. 지금 가면 12시 넘겠네요. 괜찮아요. 원래 그 시간에 들어가요. 우리는 와인바를 나왔다. 강남역으로 걸어갔다. 명숙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지훈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헤어지기 싫었다. 명숙님,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으로 끌어당겼다. 지훈 씨? 명숙님,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벽에 밀어붙였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안 돼요?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좋아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달콤했다. 뜨거웠다. 짜릿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키스였다. 남편은 키스를 할 줄 몰랐다. 그냥 입술을 부딪히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고 혀가 들어왔다. 서로 엉켰다.
한참을 키스했다. 숨이 차서 떨어졌다. 명숙님, 지훈 씨, 우리 조용한 데 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어디요? 근처에 조용한 곳 있어요. 모텔이었다. 알고 있었다.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강남역 12번 출구 뒷골목. 작은 모텔이 있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들어가서 방을 잡았다. 3층 302호.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우리 둘뿐이었다. 지훈이 나를 안았다. 다시 키스했다. 벽에 밀려 엘리베이터 거울에 우리 모습이 비쳤다. 이게 나야? 52살 여자가 모텔에서 키스하고 있어?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3층 도착. 복도를 걸어 302호 문을 열었다. 침대가 보였다. 큰 침대였다. TV가 있었고 욕실이 있었다. 문을 닫았다. 지훈이 나를 안았다. 명숙님, 정말 괜찮아요? 네. 후회 안 해요?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원피스 지퍼를 내렸다. 정장, 셔츠, 속옷. 그의 몸이 드러났다. 탄탄했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툼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던 그 부분이 보였다. 헐, 정말 컸다. 아니, 거대했다.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컸다. 남편의 2배?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손이 내 몸을 탐색했다. 가슴, 배, 허벅지. 명숙님 몸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시간이 필요했다. 많은 시간이. 지우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동시에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이었다.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다. 남편은 항상 빨리 끝냈다. 5분? 짧을 땐 3분도 안 걸렸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30분? 1시간? 시간을 잊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느꼈다. 그것을, 절정을. 몸이 떨렸다. 눈앞이 하얘졌다. 뇌가 녹는 것 같았다. 이게 5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명숙님,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명숙님, 집에 가야 해요? 네. 가야죠.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거울을 봤다. 살아있었다. 새벽 거리가 조용했다. 명숙님, 조심히 들어가요. 네, 지훈 씨도요. 다음 주 일요일 등산 때 봐요. 네. 우리는 포옹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지하철을 탔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 방금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의 남편과 잤다. 배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어.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다. 처음으로 만족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샤워를 했다. 몸에서 지훈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마음속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몸이 아팠다. 특히 그 아래가. 수진이가 아프다고 한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됐다. 오히려 다시 하고 싶었다. 핸드폰을 봤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명숙님,
빨리 또 만나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빨리 일요일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지훈이 나왔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다. 특히 아래가 묵직하고 아팠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목에 키스 자국이 있었다. 허벅지 안쪽에도. 이걸 어떻게 가려?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긴 치마를 입었다. 센터로 출근했다. 후배 유리가 웃으며 다가왔다. 선생님, 어제 데이트 어땠어요? 좋았어. 헐, 인정하시네. 대박. 근데 선생님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잠을 못 주무셨나? 응. 좀. 에이, 뭐 했길래. 유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업을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어젯밤이 떠올랐다. 지훈의 몸, 지훈의 키스, 지훈의 그것. 미쳤나 봐.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오후 6시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왔어? 응.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명숙님, 오늘 어때요? 몸은 괜찮아요? 미소가 지어졌다. 답장을 보냈다.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지훈 씨는요? 저는 완전 좋아요. 오랜만에 잘 잤어요. 히읗히읗 다행이네요. 명숙님, 일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든데. 그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없을까요? 심장이 뛰었다. 언제요? 금요일 저녁? 좋아요. 그럼 6시 30분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으로 갈게요. 더 조용한 곳. 모텔 말하는 거였다. 네. 금요일까지 이틀. 그 이틀이 너무 길었다. 센터에서도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지운 생각만 났다. 목요일 밤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을 봤다. 키스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거 완전 불륜연애. 하지만 후회는 안 됐다. 오히려 기대됐다.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금요일 저녁. 센터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번에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선생님, 또 데이트예요? 유리가 물었다. 응. 완전 좋으시겠다. 요즘 선생님 표정 너무 밝아요. 그래. 네.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여자 같아요. 여자 같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명숙님, 지훈 씨, 우리는 포옹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디 가요? 일단 식사부터 할까요? 아니면요? 바로 갈까요? 바로 모텔 말하는 거였다. 바로 가요. 지훈이 웃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이번에는 다른 모텔이었다.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여기 괜찮아요. 깨끗하고 조용해요. 방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더 격렬했다. 지난번보다 덜 아팠다. 몸이 적응한 건가? 오히려 좋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을 잊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명숙님, 정말 좋아요. 저도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완전한 불륜이었다. 그럴래요. 진짜요? 네. 저도 지훈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지훈이 나를 안았다. 명숙님 고마워요. 저도 명숙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센터 끝나고 강남역에서 만났다. 간단히 식사하고 모텔로 갔다. 2-3시간 함께 있다가 헤어졌다. 일요일엔 산악회 등산을 갔다.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그냥 친한 회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면서 손이 살짝 닿고 쉴 때 눈빛을 주고받고 하산하면서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에 만날까요? 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다 헤어진 후 우리 둘만 남아서 모텔로 갔다.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지훈과 10번 넘게 만났다. 매번 모텔이었다. 매번 2-3시간씩 함께 있었다. 몸이 완전히 적응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했다. 중독됐다. 지훈의 몸, 지훈의 키스, 지훈의 그것에. 아침에 눈 뜨면 지훈 생각, 센터에서 일할 때도 지훈 생각, 병원에 가서도 지훈 생각, 잠들기 전에도 지훈 생각.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다.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응, 수진아. 잘 지냈어? 네. 그냥저냥이에요. 언니는요? 나도 그냥. 언니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차 한잔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주? 언제? 수요일 오후에요. 수요일. 지훈과 만나는 날이었다. 아, 수요일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날은? 목요일은요? 목요일 괜찮아. 그럼 목요일 3시에 강남역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목요일 오후 강남역 카페 드롭탑.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다.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수진아, 언니. 앉자마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랑 완전 끝난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안 건드려요. 한 달째요. 한 달째. 지훈이 나랑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아, 언니,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제 얘기도 안 들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요? 심장이 멈췄다. 바람? 그럴 리 없겠지. 근데 진짜 이상해요. 핸드폰도 비밀번호 바꿨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항상 야근한다고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나랑 만나는 날이었다. 그냥 진짜 야근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 요즘 남편 표정이 너무 밝아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행복해 보여요. 내 탓이었다. 지훈이 행복한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수진아, 그냥 추측하지 말고 남편한테 물어봐. 물어봤죠. 근데 아니래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나 진짜 이혼할까 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아.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수진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있어. 하지만 지훈을 끊을 수는 없었다. 이미 중독됐으니까.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 씨,
오늘 수진이 만났어요. 수진이요? 네. 제 친구요. 지훈 씨 부인이고요. 침묵이 흘렀다. 명숙님,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수진이가 제 친구예요. 7살 어린 동생 같은 친구죠.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산악회에 가입한 거예요? 네. 또 침묵. 명숙님, 왜요? 궁금했어요. 수진이가 말했거든요. 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다고. 그게 궁금했어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속인 거죠. 근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지훈 씨를 진짜 좋아해요. 명숙님, 수진이가 오늘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요즘 늦게 들어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명숙님, 저는 괜찮아요. 계속 만나요. 들켜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흘렀다. 나 진짜 나쁜 년이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다. 북한산 백운대 산후의 정기 등산날. 날씨가 좋았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우이동 입구로 갔다. 지훈도 와 있었다.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늘 하산 후에 만나자. 회원들이 모였다. 20명 정도. 총무 미란 씨가 앞장섰다. 자, 출발합니다. 등산이 시작됐다. 평소처럼 지훈과 나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명숙님, 어제 문자 못 봤어요? 아,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그래요? 저는 명숙님 생각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잤는데. 우리는 웃었다. 다른 회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살짝 잡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 정말 친하시네요. 미란 씨였다. 표정이 차갑다. 네.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너무 친해 보이는데요. 혹시 두 분 뭔가 특별한 사이 아니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그냥 산악회 동료죠.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란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앞으로 갔다. 저 여자 뭔가 눈치챈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다. 등산을 마치고 하산했다. 오후 4시쯤 우이동 입구에 도착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미란 씨가 인사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30분 후에 4호선 수유역에서 만나요. 알았어요. 나는 먼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훈은 나중에 따로 오기로 했다. 수유역 3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훈이 왔다. 명숙님, 지훈 씨, 우리는 포옹했다. 그리고 근처 모텔로 향했다. 수유역 근처 작은 모텔이었다. 명숙님,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1시간쯤 지났을까? 우리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지훈이 핸드폰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뭐예요? 산악회 단톡방에 뭔가 올라왔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요? 지훈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아니, 동영상이었다. 모텔 CCTV 영상. 지훈과 내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오늘 바로 30분 전 영상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강남역 근처 모텔에서 나오는 우리 모습이었다.
총무 미란이 올린 글과 함께였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신입회원 이명숙 씨와 한지훈 씨가 불륜 관계입니다. 증거 영상 첨부합니다. 한지훈 씨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씨도 결혼한 유부녀고요. 산악회는 건전한 모임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댓글이 벌써 수십 개 달려 있었다. 헐, 진짜예요? 믿을 수가 없네요. 산악회 이미지에 먹칠하네요. 당장 퇴출시켜야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덜덜 떨렸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지훈 씨, 이거, 명숙님, 진정하세요. 지훈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CCTV는 어떻게 구한 거죠? 미란 씨가, 저 여자가 우리를 미행한 것 같아요. 미행? 네. 오늘 하산할 때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쳐다봤거든요.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지금도 이 모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두려웠다. 나가면 카메라가 또 찍을 것 같았다. 지훈 씨,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야죠.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모텔을 나왔다. 주변을 둘러봤다. 미란 씨는 보이지 않았다. 택시 타요. 빨리.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 핸드폰을 봤다. 산악회 단톡방에 댓글이 100개를 넘어섰다. 영상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멈췄다. 받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언니, 산악회 카페 봤어요. 제 친구가 회원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수진아. 언니, 저 사진 속 여자. 언니 맞죠? 대답할 수 없었다. 언니, 대답해요. 저 여자 언니 맞냐고요.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제 남편이에요. 제가 언니한테 고민 상담까지 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언니가 제 남편이랑 잤어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언니, 언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한 달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언니, 저 언니 믿었는데. 언니가 제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흐느꼈다. 언니랑 저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언니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수진아.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미친 거야.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이었다. 명숙님, 수진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네. 저도 방금 통화했어요. 완전히 화가 났더라고요. 이혼 서류 보내겠대요. 지훈 씨, 명숙님,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명숙님은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명숙님,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책임져요?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당당하게 만나면 돼요. 당당하게? 네.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을 필요 없잖아요. 이혼하고 명숙님이랑 다시 시작할게요. 지훈 씨, 명숙님, 저 진심이에요. 명숙님 좋아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월요일, 센터에 출근했다. 다른 강사들이 쑥덕거렸다. 명숙 선생님 봤어요? 무슨 일 있대요? 산악회에서 불륜 들켰다던데. 다들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유리가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소문 들었어요. 산악회 일.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네. 산악회 회원 중에 우리 센터 회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업을 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다니. 친구 남편이랬어. 친구 남편. 점심시간에 센터장이 불렀다. 명숙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센터장실에 들어갔다. 40대 여자 센터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명숙 씨, 소문 들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다. 명숙 씨, 강사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회원들한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돌면 센터 이미지에도 타격이에요. 죄송합니다. 당분간 쉬는 게 어때요? 한 달 정도? 네. 무급휴직이었다.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다. 센터를 나왔다. 오후 2시. 갈 곳이 없었다. 병원으로 갔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어? 응. 의자에 앉았다. 핸드폰을 봤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공지가 올라왔다. 긴급 총회 공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이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회원 징계 건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명숙, 한지훈 회원은 필참 바랍니다. 공개 처형이었다. 명숙아, 남편이 나를 불렀다. 응?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남편이 힘없이 웃었다. 나 죽으면 너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는 너한테 좋은 남편 못 됐어. 15년 동안 너를 제대로 사랑한 적도 없고 행복하게 해준 적도 없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정원아. 남편이 내 이름을 잘못 불렀다. 아니, 남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명숙이야. 정원이가 아니라. 아, 미안. 헷갈렸네. 남편이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이 사람도 얼마 안 남았구나.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친구는 날 저주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눈물이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명숙님, 토요일 총회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갈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사실대로? 네. 제 결혼이 이미 파탄났었다는 것, 명숙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혼하고 명숙님이랑 다시 시작할 거라는 것. 지훈 씨, 명숙님도 같이 가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알았어요. 토요일까지 5일. 그 5일이 지옥 같았다. 센터에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남편은 죽어가고 집에 혼자 갇혀 있었다.
산악회 단톡방에는 계속 댓글이 달렸다. 토요일에 꼭 와야 해요. 사과하고 퇴출당해야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오후 2시 우이동 커뮤니티 센터. 들어가니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30명 정도. 평소보다 많았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란 씨가 앞에 섰다. 오늘은 이명숙, 한지훈 회원의 불륜건으로 긴급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두 분 불륜관계 맞습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 반 전부터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헐. 회원들이 수군거렸다. 이명숙 씨, 당신은 유부녀 맞습니까? 네. 남편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지훈 씨, 당신은 신혼 맞습니까? 네. 부인은 알고 있습니까? 이제 압니다. 미란 씨가 차갑게 웃었다. 정말 파렴치하네요. 신혼인데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친구 남편이랑. 친구 남편? 다른 회원들이 놀랐다. 네. 이명숙 씨와 한지훈 씨 부인은 친구 사이래요. 그런데 이명숙 씨가 친구 남편을 유혹한 거죠. 세상에. 최악이네. 회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다. 만장일치로 퇴출이 결정됐습니다. 두 분, 오늘부터 산악회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란 씨가 악의적으로 웃었다. 두 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장 산악회에서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총회장을 나왔다. 지훈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지훈 씨, 이제 그만해요. 명숙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명숙님,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랑 있으면 돼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센터에서도 쫓겨났고, 친구한테도 저주받고, 산악회에서도 쫓겨나고, 눈물이 터졌다.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훈 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명숙님, 지훈 씨,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 만나요. 이러다간 둘 다 망가져요. 명숙님, 저는 명숙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럴 수는 없어요.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지훈이 따라왔다. 명숙님, 명숙님.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 침대에 쓰러졌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지훈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명숙님, 저 진심이에요. 헤어지지 말아요. 명숙님, 제발 전화 받아요. 명숙님, 사랑해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일요일. 센터에도 안 갔다. 병원에도 안 갔다.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밥도 안 먹었다.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핸드폰을 껐다. 세상과 단절됐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흘렀다. 목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박수진. 가슴이 철렁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 귀걸이, 옷, 가방. 내가 수진이한테 선물했던 물건들이 전부 들어 있었다.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다. 언니,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언니가 준 선물들 다 돌려보내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언니 생각나서 토할 것 같아요. 언니, 나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 만나서. 언니는 나한테 친구 이상이었어요. 언니, 엄마,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언니가 날 배신했어요. 제일 아픈 방식으로. 언니, 행복하세요. 그게 내 마지막 복수예요. 언니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나는 평생 괴로워할 테니까요.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정말 나쁜 년이야. 정말 최악이야. 금요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갔다.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의사가 말했다. 폐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남편이 눈을 떴다. 명수가. 응, 왔어. 나. 얼마 안 남았지? 무슨 소리야? 알아. 다 알아. 남편이 힘없이 웃었다. 명수가 미안하다. 왜? 너한테 좋은 남편 못 돼서. 15년 동안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났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명수가 나 죽으면 너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해. 혼자 살지 말고. 무슨 소리야? 진짜야. 너는 아직 젊어. 행복할 자격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명수가 고마웠어. 나 같은 놈이랑 15년 살아줘서. 여보, 이제 편하게 보내줘. 남편의 손에 힘이 빠졌다. 여보, 여보, 빅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심전도 소리가 일자로 변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사망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7분. 남편이 죽었다. 나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다. 남편 친구 몇 명, 친척 몇 명. 센터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유리만 왔다. 선생님, 힘내세요. 고마워, 유리야. 지훈도 왔다. 멀리서 조문하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불렀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갔다. 명숙님,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명숙님 힘드실 텐데. 지훈 씨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명숙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남편 죽고 수진이한테 저주받고 직장 잃고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명숙님 탓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욕심 부렸어요. 제가 지훈 씨를 유혹했어요. 명숙님, 지훈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 정말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숙님, 후회 안 해요? 후회해요. 많이 후회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알겠어요. 지훈이 돌아섰다. 멀어져 갔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장례를 치렀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에 갔다. 작은 칸에 넣었다. 여보, 편히 쉬어.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이제 정말 혼자였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버렸다. 모든 걸 지우고 싶었다. 남편도, 지훈도, 수진이도 모든 기억을.
한 달이 지났다. 12월이 왔다. 추웠다. 나는 집에만 있었다. 센터에도 안 갔다. 사람도 안 만났다. 그냥 죽은 듯이 살았다. 핸드폰을 켰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명숙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다음 달이면 끝나요. 명숙님,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전 계속 기다릴게요. 눈물이 났다. 지훈 씨, 미안해요. 그날 밤 꿈을 꿨다.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다. 명수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뭐라고 했어?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 여보, 그 남자 좋아하면 만나. 사랑하면 잡아.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근데 난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인간은 다 불완전해.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후회하며 죽는 거냐, 아니면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느냐야. 명수가 용기 내. 내 행복을 잡아. 꿈에서 깼다. 새벽 4시였다. 핸드폰을 봤다. 지훈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전 계속 기다릴게요. 손가락이 떨렸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 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2월이 되었다. 아직 추웠지만 봄이 곧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새 센터는 좋았다. 센터장도 친절했고 동료 강사들도 좋았다. 회원들도 열심히 따라와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내 과거를 몰랐다.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지훈과의 생활도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 커피를 내려줬고 저녁에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다. 한강을 걷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52세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숙님, 우리 결혼할까요? 지훈 씨,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숙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명숙님, 우리 이제 6개월째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명숙님 없이 못 살아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 씨, 나는 52살이야. 결혼해서 아이도 못 낳을 나이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명숙님이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명숙님,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명숙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났다. 지훈 씨, 대답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저는 계속 기다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 52세에 재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불륜녀가 재혼한다고 손가락질할까? 하지만 동시에 지훈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언니. 심장이 멎었다. 수진이었다. 수진아? 네. 저예요.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수진아. 어떻게? 언니 시간 돼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 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지금요. 제가 언니 센터 앞에 와 있어요. 밖으로 나갔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다. 머리도 짧게 잘랐다. 수진아, 언니,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언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지냈어. 저도요. 또 침묵.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언니, 저 재혼했어요. 뭐? 한 달 전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놀랐다. 누구? 회사 선배예요. 한 10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제가 이혼하고 나서 고백했대요. 그동안 계속 좋아했다고. 그래. 축하해. 언니도 지훈 씨랑 잘 지내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 응. 제 친구가 봤대요. 강남에서 언니랑 지훈 씨가 손잡고 걷는 거.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미안하지 않아요. 수진이 커피를 마셨다. 언니, 저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언니가 너무 밉고 지훈이가 너무 밉고 세상이 다 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은 애초에 잘못된 거였다고. 몸도 안 맞았고 마음도 안 맞았고 그냥 외로워서 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아. 그래서 지훈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언니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보다. 눈물이 났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언니, 이제 그만 미안해요. 저도 이제 행복해요. 제 새 남편은 저를 정말 아껴줘요. 몸도 잘 맞고요. 수진이 웃었다. 언니도 행복해질 자격 있어요. 지훈 씨랑 잘 사세요. 수진아. 언니, 저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그냥 가끔 안부 묻는 정도로요. 가슴이 벅찼다. 정말? 네. 저도 언니가 보고 싶었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언니는 제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울지 마세요. 응. 그날 수진과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수진의 새 남편 이야기, 수진의 새 생활 이야기, 나의 새 센터 이야기, 지훈과의 생활 이야기.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 지훈 씨랑 결혼해요. 정말? 네. 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언니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인생이에요. 언니가 행복해야 해요. 수진의 말이 지훈의 말과 똑같았다. 수진아, 언니 결혼하면 저도 초대해 주세요. 축하해 줄게요. 정말? 네. 진심으로요. 카페를 나올 때 수진과 포옹했다. 언니 행복하세요. 너도 수진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9시. 지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명숙님 왔어요? 응. 오늘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 씨, 수진이를 만났어.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이를요? 응. 수진이가 먼저 연락했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무슨 이야기였어요? 수진이 재혼했대. 뭐? 한 달 전에 좋은 사람 만났대. 그리고 수진이가 우리 축복해줬어. 우리 결혼하래.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수진이가 이제 다 괜찮대. 자기도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하라고. 눈물이 났다. 명숙님, 지훈이 나를 안았다. 명숙님, 그럼 우리 결혼해요? 응. 결혼하자. 진짜요? 응. 나도 지훈 씨랑 결혼하고 싶어. 지훈이 나를 들어 빙빙 돌렸다. 명숙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행복에 취해 잠들었다. 다음 날
지훈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다. 명숙님, 오늘 퇴근하고 같이 예물 보러 가요. 예물? 네. 결혼 반지요. 벌써? 늦었어요. 빨리 해야죠. 강남 한 보석상에서 결혼 반지를 골랐다. 심플한 플래티넘 반지였다. 지훈이 내 손가락에 끼워줬다. 명숙님, 평생 사랑할게요. 나도. 반지를 보니 실감이 났다. 나 정말 재혼하는구나.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봄이 한창인 때였다. 작은 결혼식으로 하기로 했다. 하객은 50명 정도.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센터 동료들도 초대했고 지훈 회사 동료들도 초대했다. 그리고 수진이도 초대했다.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다. 언니, 꼭 갈게요. 축하해요. 준비하는 동안 정신없었다. 웨딩드레스를 골랐다. 52세에 입는 웨딩드레스? 이상한 기분이었다. 메이크업 리허설도 했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씨가 완벽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벚꽃이 만개했다. 강남구 논현동 작은 예식장. 오후 2시 시기였다. 분장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봤다. 52세 신부가 서 있었다. 나, 예쁘다. 주름이 좀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게 중요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언니, 수진아. 우리는 포옹했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언니, 오늘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니, 지훈 씨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수진아. 언니, 울면 화장 번져요. 참아요. 우리는 웃었다. 식장으로 향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50명 정도. 지훈이 단상에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다. 음악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다. 혼자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척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혼자 걸을 수 있었다. 52년을 혼자 걸어왔으니까. 지훈에게 도착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향해 서주세요. 우리는 마주봤다.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신부,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지훈이 나를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 정말 재혼했어. 52세에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했다. 센터 동료들이 왔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지훈 회사 동료들도 왔다. 이사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왔다. 새 남편과 함께. 언니, 축하해요. 수진아, 고마워. 수진이의 새 남편이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진 남편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각자 행복하게. 응. 그러자 수진아. 피로연이 끝나고 지훈과 나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3박 4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 뒹굴었다. 52세와 49세의 신혼여행. 이상하지만 행복했다.
마지막 날 저녁 해변을 걸으며 지훈이 말했다. 명숙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돼요? 좋아. 여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평생 사랑할게. 우리는 손을 잡고 노을을 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2028년 봄. 나는 55세가 됐고 지우는 52세가 됐다. 우리는 여전히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송파센터에서 계속 일했고 지우는 여전히 건설회사 이사로 일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 커피를 내려주고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주말에는 가끔 북한산에 등산을 갔다.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에. 여보,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그러게요. 벌써 4년 전이네. 빨리 지나갔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가요. 당연하죠. 센터에서는 이제 수석 강사가 됐다. 후배 강사들을 가르치고 회원들을 관리하고 센터 운영도 도왔다. 센터장이 말했다. 명숙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센터 분점 내려고 하는데 거기 관리자로 가실래요? 분점이요? 네. 강동구 천호동에 센터장급으로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에게 말했다. 여보, 센터장이 나보고 분점 관리자로 가래. 오, 승진이네요. 축하해요. 근데 고민돼요. 책임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여보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보 믿어요. 고마워. 결국 수락했다. 새 센터가 오픈했다. 천호 힐링 필라테스 센터. 관리자로서 센터를 운영했다. 강사들을 채용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마케팅도 했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나 임신했어. 3개월 됐어. 헐, 진짜? 축하해. 고마워, 언니. 10월에 출산 예정이야. 성별은 아직 모르겠고. 축하해, 수진아. 좋은 엄마 될 거야. 언니도 고모 되는 거야. 나중에 아기 보러 와. 그럼, 당연하지. 10월 수진이가 출산했다. 아들이었다. 3.5kg. 병원에 문병을 갔다. 언니, 수진아, 축하해. 아기를 안아봤다. 작고 귀여웠다. 언니, 이름 뭐로 지을까 고민 중이야. 예쁜 이름 지어줘. 언니가 지어줘. 나, 응. 언니가 제일 친한 사람이잖아. 가슴이 뭉클했다. 그럼, 준서는 어때? 준수한 서당 선비처럼. 오, 좋다. 이준서. 수진이가 웃었다. 언니 고마워. 고모 역할 잘 해줘야 해.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에게 말했다. 여보, 수진이 아기 진짜 귀여워요. 그래요? 응. 우리도 아기 있으면 좋을 텐데.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요. 그리고 수진이 아기 귀여워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몇 달 후 지훈과 내가 함께 시니어 웰니스 센터를 오픈했다. 지훈의 투자와 내 전문성을 합친 사업이었다.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운동센터, 필라테스, 요가, 근력운동, 재활운동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센터를 열었다. 오픈 첫날 50명 넘는 회원이 등록했다. 축하합니다. 지훈 친구들, 내 동료들, 수진이와 남편도 왔다. 언니, 대박 나겠다. 고마워, 수진아.
센터는 대박이 났다. 6개월 만에 회원이 300명을 넘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52세에 재혼하고 55세에 창업하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남편분과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희는 어렵게 만났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기사가 나갔다. 52세 재혼, 55세 창업. 시니어 웰리스 센터 이명숙 대표의 제2인생. 댓글이 달렸다. 멋지시네요. 저도 용기가 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어느 날 저녁, 지훈과 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불륜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후회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나도요.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아기 준서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언니, 준서야, 이리 와. 준서가 걸어왔다. 벌써 2돌이었다. 고모. 오, 준서 말 엄청 잘하네. 우리는 거실에서 준서와 놀았다. 수진이가 말했다. 언니, 행복해 보여요. 너도. 우리 진짜 잘 됐다.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게. 언니 예전에는 언니가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수진아, 진짜예요. 지훈 씨랑 이혼 안 했으면 지금 제 남편도 못 만났을 거고 준서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언니. 눈물이 났다. 수진아,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뭐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포옹했다. 그날 밤 지훈과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여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가요. 당연하죠. 평생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55세와 52세. 불륜으로 시작한 사랑. 친구를 배신하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사랑했고 용서를 구했고 새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에필로그. 사람들은 묻는다. 52세에 재혼하고 55세에 창업하셨는데 후회 없으세요? 나는 대답한다. 후회? 없어요. 단 한 번도. 불륜으로 시작한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불륜이었어요. 친구를 배신했고 남편을 속였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어떻게요? 용서받았으니까요. 수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상처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는 선택했어요. 죄책감에 갇혀 죽은 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행복을 쟁취했어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다.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살아있는가?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이제 그만 두려워하시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시라. 나이도 과거도 남의 시선도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쟁취하는 것이다. 나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